안녕하십니까. 소화제만 먹는다고 소화가 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화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위장에서 녹아 있어야 소화제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음식물은 나의 위장 속에서 녹아야 된다. 녹으려면 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산을 사서라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위산을 팔지 않는다. 그래서 위산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비타민 C, 그 다음에 소금. 이것을 같이 먹으면 위장 속에서 자동으로 위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타민 C하고 소금을 열심히 잘 챙겨 먹자라고 작년 1년 내내 얘기를 했었고 올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먹으면 됩니까? 그리고 비오유키소를 먹으라고 하는데 비오유키소는 어떻게 먹는 겁니까? 오늘은 속이 쓰려가지고 도저히 비타민C를 먹기가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비오유키소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비오유키소 섭취법. 여기 보시면 위장에 염증이 심하신 분, 위장에 염증이 심한지 안 심한지 사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내시경을 해보는데 내시경을 해도 뭐 괜찮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속이 쓰리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화가 계속 안 되는 분도 있고요. 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을 가도 한방병원을 가도 무얼해도 해결이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 생활의 질이 너무 안 좋다. 또 잠도 안 온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위장에 염증이 심하시고 속이 쓰리신 분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양보다는 좀 더 많이 드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타민 C를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식사를 하셔야 되죠. 근데 식사를 뭘 드셔야 되느냐 하면 죽을 드셔야 됩니다. 그냥 흰 죽이 좋습니다. 먹는 정도의 양에다가 간장 간이나 소금 간 이런 정도에다가 또 아마 뭐 야채 같은 거는 좀 드시고 계실 텐데 삶은 야채 이런 거 드시고 계시겠죠. 그걸 드시고요. 식사를 한 후에 비타민 C를 500mg을 드셔라 라는 겁니다. 500mg이면 알약으로 된 거 1000mg인데 그거 절반 정도 되는데요. 이거 어떤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느냐 하면 알로 된 비타민C를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루로 된 비타민C가 있고 알로 된 비타민C가 있는데 가루로 된 비타민C는 쉽게 녹습니다. 그러면 빨리 녹는 것 때문에 농도가 짙어져 가지고 위벽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알을 드시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알이 내 위장을 가서 건드리니까는 무서워서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가루로 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런 분한테는 알이 더 좋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 C는 알을 가지고 태블릿 알맹이로 이만하게 만들 때 이만한 알맹이, 이 알맹이를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 C 가루를 코팅을 합니다. 고분자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섬유질이고 얘는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이섬유질을 한 알갱이 전부 코팅을 합니다. 그렇게 코팅이 되어진 놈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알맹이로 만드는 겁니다. 알맹이를 다시 깨면 됩니다. 깨 가지고 물에다가 타 가지고 그냥 마시면 됩니다. 녹이시지 마시라는 거죠. 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 분말을 입에 넣고 넘기시든가 그렇게 해서 알을 깨서라도 드시거나 알맹이를 드셔라라는 거고, 이유는요. 비타민C 분말을 물에 녹여가지고 먹으면 그것 자체가 위장벽에 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알맹이로 되어져 있는 것을 깨가지고 먹으면 아까 제가 식사 후에 바로 먹으니까 음식물하고 반응을 천천히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알맹이가. 녹이지 말고 넘겨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키토산을 800mg 정도, 2알 정도 되는데요. 800mg을 드셔라.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침 속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위장에서 분비되어지는 각종 효소, 십이지장에서 또 나오는 효소,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화 효소를 외부에서 일부러 넣어주는데, 이것은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개, 채소 단위가 이거는 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알맹이 그 캡슐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영양이 부족하신 분은 이렇게 가루로 되어져 있는 것을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알맹이도 괜찮고요. 자, 그건 이제 편리한 대로 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도 캡슐로 되어져 있는 게 있고 분말로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선택해서 편한 대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용융 소금을 2분의 1티스푼, 이거는 꼭 용융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반 소금은 산도가 세집니다. pH가 낮아집니다. 소금하고 비타민C하고 만나게 되면. 그래서 자극이 심해지기 때문에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용융 소금을 드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죠. 정말 중요한 건 소금을 빼먹지 말고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바로 드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겁니다. 소금을 꼭 드셔야 위산이 되어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3일 동안 이렇게 드시고 나면 이제 조금 뭔가 되는 것 같네?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 후에 3일 동안은 또 식후에 바로 비타민 양을 이제는 1000mg으로 늘리는 겁니다. 한 알. 네, 이건 매 끼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먹는 겁니다. 키토산은 그대로 800mg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1개 그대로 드시면 되고, 유산균 1개 그대로 드시면 되고, 용융소금이 1T로 늘어났습니다. 요렇게 해서 드시는데 3일 동안 첫째 날 이렇게 먹었는데 갑자기 쓰리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일 동안은 이제 7일입니다. 이제는 7일 동안은 이제 어떻게 먹을 거냐. 비타민 식전에 이제 바로 먹습니다. 식사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는 비타민, 키토산 이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식사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타민 C는 이제 1500mg으로 0.5g이 늘었습니다. 1500mg. 그 다음에 키토산은 800mg. 네, 키토산은 800mg. 소화효소제 1개 그대로, 유산균 1개 그대로, 용융소금 1티스푼. 이거는 티스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커피 스푼 있죠, 작은 스푼, 그걸로 깎아서 1개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오메가3를 1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를 식후에 먹는 겁니다. 식후에 오메가3. 그런데 이렇게 먹었더니 또 속이 쓰리거나 좀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뭔가 좀 기분이 그래요. 그러면 다시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7일 동안은 이제 늘어납니다. 더 7일 동안 식전에 바로 먹는 것이고, 네, 비타민 C는 2000mg으로 늘어납니다. 2알을 먹는 겁니다. 알을 못 드시는 분은 가루를 깨 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은 800mg, 소화효소제 1개, 유산균 1개, 용융소금 1.5T. 네,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식후에 오메가3를 이제 2개를 드신다.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7일 동안은 이제 비타민 C 2000, 네, 키토산 800mg, 소화효소제 1개, 유산균 1개, 용융소금 2T, 이제 2개를 먹는 거죠. 오메가3 2개. 이제 이대로, 이게 정상적인 먹는 방법입니다. 이대로 계속 쭉 좋아질 때까지 계속 쭉 드시면 됩니다. 비오유키소 섭취 방법, 이 영상을 자주 많이 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Missing someone